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승 가능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싱킹 알파에서 설날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날짜는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일간의 무료 체험 그다음에 15% 할인 혜택 그래서 254달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1년 동안 그래서 20달러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천 종목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또 수익도 날 수 있는데 오늘 75불 정도 할인해서 연간으로 424불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시면 요 링크란이 있죠. 그래서 이거 옆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아니면 뭐 알파픽 이런 것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그로 인해서 이걸 한글로 변환해서 보시고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요 돋보기 라인에다 이렇게 싱킹 알파로 치시게 되면은 싱킹 알파 사용법이라든지 템백을 찾는 법 해가지고 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작동하는 법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 있으시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좀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CNBC 프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모닝스타 5승급의 펀드 매니저가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5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거는 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배당주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ETF는 뭐냐면 CGDV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보다도 나은 성과를 내었고 2022년도 2월 출시 이후에 하락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장담은 하긴 힘들다. 자, 아무래도 배당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ETF는 모닝스타로부터 별 5개 등급받고 2020년도 최고의 배당 펀드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24.3%로서 동종 펀드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상위 8%였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CGDV 같은 경우는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보기술주 26.8% 가장 큰 비중, 그 다음에 산업재, 그 다음 헬스케어 이렇게 15.6, 9.4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트는 잘 일단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고 있는 것이 AI 수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용팀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지속 가능한 투자 사이클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삶을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메모리 저장 분야의 반도체 기업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구축이 지속됨에 따라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AI 구축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년에 걸쳐서 발전해 나갈 주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투자 비중을 늘려온 분야가 에너지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흥미로운 흐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업계는 정상적인 수익성 수준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대한 압박과 우려가 있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업계의 수급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할리벌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석유 서비스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포트의 2.25%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일단 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에 유전 서비스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한 34불대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HAL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티커명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주셔서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할리벌튼이 볼타 그리드와 협력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의 전력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 순환에 민감은 하지만은 현재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AI 기반의 수요로부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장기적인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의료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GLP-1 분야에서 비중을 갖다가 늘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회사는 일라이 릴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중에서도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또 잘 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야의 입지를 갖다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GLP-1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입에 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시장의 선두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날들이 많이 있죠. 노보노디스크와 관련된 분쟁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라 릴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때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인 웨고비의 저렴한 복제를 판매했던 힘센 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노보노디스크가 밝히고 있죠. 자, 소송의 목적은 해당 온라인의 원격 치료 제공업체가 웨고비의 복제약을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힘센 헬스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궁극적으로 말해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직접 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계된 특허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특별히 일라이 릴리의 먹는 약이죠. 경구용이니까 GLP-1의 제재는 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승인이 떨어진다면 또 훨씬 더 노보노디스크보다 훨씬 더 좋게 나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비만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됨으로 따라서 이런 것들의 시장 캐파는 더욱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산업재에 대한 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상업용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회사가 레이시온, RTX, 그 다음에 G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년간에 지속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일단 썸머리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회사 썸머리가 뜹니다. 자, 그걸 갖다가 자, 싱킹 알파에 들어오셔서 자, 한국말로 변환해 주면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죠. 자, 근데 시스템 반도체 요 부분과 더불어서 어플라이드 글로벌 서비스 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시스템 요기에 관해서 일단 지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반도체 시스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다른 것보다는 좀 수요가 많겠죠. 인공지능 이쪽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회사의 긍정과 일단 부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보는 AI 기반의 칩 수요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 그다음 혁신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단기 투자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복잡성의 증가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반복 수익에 힘입어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반복 매출이 반도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조금 일단 불안한 상황도 있다. 우려 사항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틈새 시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인 성장 전망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마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 높은 기업 가치, 그 다음 중국 시장과 관련된 역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의 높은 반복 서비스 수익이 전환기에 일단은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셔서 팩트 그레이드 있죠. 팩트 그레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오각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각형을 통해서 회사를 갖다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다. 성장이 멈추면 뭐 다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안 일어나면 캐파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회사는 캐파가 증가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죠. 이게 성장이 돼야 여기서 이익이 발생되니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성장이 됐다면은 수익이 나고 있느냐, P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프라피빌리티가 되고 있느냐.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리비전이 있죠. EPS의 지금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전망치. 자,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요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성장이 있죠. 성장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요렇게 되고 있고 당연히 수익성은 좀 좋은 편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킬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또 리비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나쁘진 않으니까 요 정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모멘텀 역시도 뭐 그렇게 일단 나쁘진 않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요런 오각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각형 중에서 요런 오각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성장하고 지금 인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쪼끔은 안 좋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이제 좀 낮아지는지를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도에 약 7,91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후에 2010년도에는 전 세계 연간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총 시장이 있죠. 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5.6% 급증하면서 7,917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도보다는 훨씬 더 많죠. 6,305억 달러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거의 모든 현대기술에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6G, 자율주행 이런 것 같은 신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칩에 대해서 견고한 수요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프라이 멀티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목표가를 273달러에서 364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3개월 전에 아무래도 어프라임 머티리얼스가 10월 분기와 2월 분기까지 완만한 성장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요 환경이 훨씬 더 의미 있게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공급망의 점검 결과로서는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포착이 되고 있다.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리트라든지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모건 스탠리 추정치에 더 근접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의 분위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어프라이 머티리얼스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항상 웨이프 제조 장비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공하게 되면 10%의 초중반 성장세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가용성에 따라서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프라이 머티리얼스가 웨이프 제조 장비 시장에서 성장 부진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에 대한 좀 부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ICAPS 있죠. 이거는 사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뭐 지금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화라든지 파워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더 이상 실적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고 중국의 DRAM의 기저 효과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크게 뒤처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외부 장비 제조에 대한 그런 부진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진을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2025년도에서 2027년 동안에 ICAPS가 연평균 2% 정도 성장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54% 성장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주가는 좀 더 가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욱더 갈 수 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웨이프 제조의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능가하려면은 ICAPS 이런 게 성장률이 다시금 가속화되든지 안 그러면 첨단 로직, D램의 사업부가 크게 초과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EPS라든지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를 본다면 12.2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성장률을 본다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EPS 성장이 26%, 2에서 26%니까 큰 폭에 뛰고 있다. 매출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2에서 한 16%니까 많이 뛰고 있죠. 그 다음 또 많이 줄어드니까 이번에 일단은 큰 폭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가 많이 상승하니까 2010년도에 주가가 많이 뛸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주가를 갖다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12.2달러 정도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PE 레이쇼를 일단 봤을 때 포홀드 기준으로서 33.34인데, 섹터 평균 23배수, 그 다음에 5년치 평균은 2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좀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71%. 거기다가 패그 배수를 본다면 3.14니까 이것도 상당히 고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배수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퀘션 마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조금 일단 여러 가지 회사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니까 그 프라이머트리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가 있고 KLAC 있고 그다음 일단 ASML 있죠. 요 네 가지 정도는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1년치를 봤을 때 33배수, 43배수, 39배수, 40배수다. 이 40배수에 육박하고 있는데 얘만 지금 33배수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그런 가치평가는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단 40배수 정도 일단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가 33배수니까 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한 30배수 가까이는 줄 수 있지 않겠나. 40배수는 못 줘도.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30배수를 주면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배수 주면은 12.20에다가 30배수 곱해주면 되겠죠. 12.2에다가 30배수를 곱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66불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6불이니까 지금 이제 목표가에서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가격대가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를 본다면 한 지금 이제 10% 이상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도 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도 뭐 1년치니까 제가 항상 구하는 것은 1년치입니다. 2년치, 3년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제 좀 저평가가 돼 있다면 아무래도 좀 담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300불씩 깨질 때 있죠. 그때 깨질 때 요럴 때가 아주 담아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좀 떨어진다면 좀 담아갈 때가 되지 않나.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추세도 상승 중에 있고 직전 고점 갔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하고 지금 보통 보면 밸류에이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계속 상승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꺾이는 이런 차트 같으면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릴 때마다는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일단 싱킹 알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날 릴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일단 5가지 팩터 있죠. 그래서 성장성 이런 건 다 좋은데 수익성하고 모멘텀 그다음에 EPS 리비전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만 좀 안 좋은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밸류에이션이 좀 낮자면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요번에 실적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쿼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마운저로 재바운드 있죠. 늘어난 폭이 110%, 123%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풀이어를 본다 하더라도 99%, 175%나 되고 있다. 뭐 당뇨라든지 비만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뭐 더블 이상 지금 따더블까지도 가온 그런 입장이 있죠. 그만큼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다. 이거는 암세포 유발 갖다 억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증가폭은 그런 미미하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분야 당뇨하고 비만 쪽에서의 아무래도 성장세는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2020년도에 가이던스는 본다더라도 매출 자체가 65.2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2015년도에. 근데 2016년도를 본다면 80에서 83빌리언에서 매출의 성장대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드 포인트로 봤을 때는 25% 정도의 성장이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EPS도 마찬가지죠. 24.21달러인데 33.5달러, 35달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되겠죠. EPS하고 이익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망치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지금 이제 34불, 그다음에 2017년도는 41불이니까 이 정도는 받겠죠. 그래서 21%, 20%니까 EPS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중요한 건 배수인데 배수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3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18배수, 19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5년치도 45배수니까 이것도 좀 저렴하게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패그 배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이 B 플러스라는 겁니다. 성장이 예측치가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이 1.8인데 1.01이니까 43%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성장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이거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31배수는 못 받아라도 뭐 30배수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30배수 정도 지금 받는 가격에서 약간은 조금은 늦게는 약간은 마이너스지만 30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섹터 평균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한 20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리아 릴리, 노본디스크,
화이자, 그다음 머크라든지 암전 이런 것들 있죠. 거기다 보시게 되면은 30배수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9배수, 18배수 정도 받고 있다. 요건 일단 지금 이제 고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즉 말해서 아무래도 성장이 좀 다른 것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이 만약에 줄어들면은 이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여기다 프리미엄 받지 못하겠지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리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44%고, 그 다음에 이게 노보노디스크 6%, 파이전 도리어 마이너스고, 멀크 1%, 암전 9%니까 당연히 이쪽에다가 프리미엄 주는 게 당연하겠죠. 30배수, 40배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일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출의 성장이 그만큼 가파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30배수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41.58이죠. 42.58에다가 30배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적어도 한 지금 이제 1200대까지는 1240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이 1000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1240불이면은 충분히 지금에서 고점 대비해서도 올라갈 폭이 좀 많이 있겠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도 갈 길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18%, 20%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일단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럴 때 뭐 1000불, 그게 직전 고점이 1000불 돌파해서 지금 쌍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씩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이 미국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소형주 위주가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셔야만이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빠져도 그렇게, 요번에도 빠져도 그렇게 안 빠지죠. 이렇게 빠져도 요번에 추세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10% 이렇게밖에 안 빠지면 안 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30% 이렇게 빠졌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대 웬만하면은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수하시고, 조금은 소형주 이런 것들은 뭐 2, 3%, 5% 미만으로 들고 가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